안녕하세요. 맥키니지의 투자 클럽입니다. HLB. 자, 트럼프 대통령이 약값 30%, 80% 내린다. 이 행정명령 서명 관련되는 부분을 예고하면서 아시아 증시, 유럽 증시, 미국 증시에서 신약 개발사 관련되는 종목들의 주가가 대부분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정 의약품 채국대에 MFN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자, HLB 관련해서 이제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차트론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오늘 하루 증시에 계속 이제 하두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기사를 보게 되면 결국 약값에 대해서 30%, 80% 내린다는 어떤 내용으로 제약주들이 줄줄이 다 하락을 했습니다. 이 국내에 해당되는 미국 쪽 매출이 있는 직판을 한다든지 FDA 승인받은 약물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좀 빠졌고, 일본 쪽에서도 다케다 제약이라든지 이제 FDA 허가 약물들이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하락을 했습니다. 자, 미국 쪽에서도 보면 이제 일라일리라든지 그 현지 기사도 보면 이제 미국 제약회사들이 트럼프의 약가 인하 계획에 빠지다 이러면서 관련되는 그 빅파마들 중심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들을 대부분 이제 보실 수가 있죠. 자, 행정명령이 현지 시간으로 오전 9시니까 한 10시 왔다 갔다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부분들을 장전의 호가에 계속 이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의약품 가격을 30%에서 80%까지 낮추겠다. 그러니까 약가 인하 관련되는 부분과 이제 관세 부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의약품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계속 이제 지난주부터 영향을 좀 주고 있죠. 10일 오전 9시 워싱턴에서 이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다. 이걸 SNS상에 이제 올렸고요. 미국에서 거의 즉시 제약품 가격이 30%에서 80% 인하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관련되는 부분들을 이달이나 4월달, 3월달에도 계속 이제 약가 인하 관련되는 부분들의 발표들이 있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올라왔던 SNS 내용을 이제 번역하면 동일한 약물이, 그러니까 빅파마도 이제 공장이 하이자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 몇 개 있습니다만 아일랜드 쪽이라든지 여러 곳에 이제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레버러토리라든지 플랜트 시설이 있는데 동일한 회사에 의해서 제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그러니까 약값이 미국이 가장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보다는 5배, 유럽보다는 한 3배. 근데 이제 약에 따라서 어떤 거는 한 수십 배 정도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5배에서 10배, 이것보다 훨씬 많이 나가는 약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의약품 기업들은 수년간 연구개발 비용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이런 비용은 어떤 이유도 없이 오직 미국의 바보들에게만 전가된다. 사실 이제 약가 정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미국하고 이제 다른 국가하고 원천적으로 좀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 제약 바이오 기업들을 전략 산업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공보험 체계도 아니라 사보험 중심 형태로 약가 자체를 시장에서 결정하게끔 만들어진 어떤 구조이다 보니까, 그리고 약값 자체가 빅파마 약가가 출시 이후에도 계속 이제 올라가는 구조로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서 이제 전략 산업으로 이 부분을 육성하면서 했던 정책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 외 국가들은 대부분 이 약가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제약회사들의 수익을 기본으로 하기보다는 국민들의 좀 싼 약값을 통해서 이 재정적인 어떤 부담을 좀 줄이는 어떤 이런 어떤 정책적인 부분을 하기 때문에 약가 자체를 이제 국가에서 공보험 형태로 중심으로 해서 이제 관리를 했던 것이 이제 근원적인 차이인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약가 자체가 비싸다 보니까요, 이 재정적인 어떤 적자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정책에서 이 재정을 좀 적자를 낮추게 하는 것이 여러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서 중요하다 보니까
미국 관련되는 부분에서 2023년, 2024년도의 재정적자 관련되는 부분에서 내용 중에서 보시게 되면 요 이제 메디케어 관련해서 고령자 의료보험 관련되는 지출 자체가 1,438조입니다. 이 국방 지출보다 많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계속 약가이나 관련되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했습니다만, 자,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됐습니다. 트럼프 1기 때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야기하다가, 그 당시도 이제 미국의 제약협회라든지 생물학 산업협회에 반발이 되어서 좀 무산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더 강하게 관세 정책과 약가 인하 정책을 지금 뭐 밀어붙이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SNS상에서 이렇게 내용에 보면 원문을 보시게 되면 동일한 회사에 동일한 실험실과 그 플랜트 설비 시설에서 그 동일한 약이 만들어지는데 다른 데 비해서 뭐 5배라든지 10배까지 비싸다. 예. 근데 그 이유 자체가 항상 이제 R&D 비용 관련되는 부분이라고 이행하는데, 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유 자체가 그렇게 뭐 와닿지가 않는다, 뭐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약값이 미국이 제일 비싸고, 미국이 제일 비싸다 보니까 전 세계 신약 개발사들은 미국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또 FDA 국장으로 들어온 분과 그 다음에 CBER 수장으로, 그러니까 소장으로 들어온 어떤 분들도 FDA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약 개발을 하는데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비효율적이다. AI를 도입해서, 그러니까 FDA 어떤 정책적인 부분 자체를 바꾸겠다고 하는 것들이 이제 FDA 내부에서도 있고, 이제 둘러싸여 있는 약가 인하까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의약품 가격이 상승해서 균형을 맞추고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에도 공정성을 가져올 것이다. 최국 대정책이라고 하는 게 most 이제 favored nations policy라고 해가지고 혜택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미국 약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뭐 가격을 지불하는 국가, 보통 이제 중국이나 뭐 인도 쪽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약값이 좀 싼데 그 약과 이제 동일한 가격을 지불하게끔 요 이제 MFN 제도는 트럼프 1기 때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약협회라든지 생물제 산업협회 이런 데서 반발이 나와서 무산이 됐거든요.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아예 이제 무산이 됐는데 이걸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정시에서 이제 일본 쪽에서도 뭐 다이치 산교라든지 뭐 다케다 제약이라든지 주가이 제약이라든지 이런 데서 대부분 빠졌고, 국내에서도 SK 바이오팜은 그 내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가 FDA 허가를 받아서 뭐 분기당 지금 이제 뭐 1,000억, 2,000억씩 잘 팔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빠지고, 셀트리온도 미국 매출이 한 삼성바이오로스 더불어서 한 30%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때도 IRL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미국 쪽에서 제조를 해서 인플레이션 관련되는 부분을 극복하고자 이 보조금을 주는 부분들이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뭐 메디케어 이제 건강보험에서 사용되는 고가 약품제 일부 중에서 가격을 협상하고 있는데, 매년 더 많은 약물들이 협상 목록에 이제 추가될 예정이다. 근데 처방약 관련되는 부분들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다음 협상에서는 이 부분들이 뭐 포함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이번 이제 행정명령이 어떻게 이제 적용될지는 아직 이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뭐라고 할지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4월 달에 이제 한국 바이오 협회 국내에서 이제 브리핑 자료로 올라왔던 내용 보면, 그 트럼프가 이제 취임하고 난 다음에 관세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재정 적자를 감소하기 위해서 약가 인하 관련되는 부분은 거듭 뭐 이야기하면서 여러 이제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 나온 게 아니라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낮던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약품 가격을 국제 수준으로 미국이 가장 비싸니까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지금 인하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그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야기를 했고 이제 행정명령으로 뭐 하겠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기 행정부 때는 국제 참조 가격제를 통해서 의약품 가격 격차를 좁히고 싶다고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법원에서 거부가 된, 지금은 좀 분위기가 다르게 행정명령뿐만 아니라 그 상원하원 이제 법사위원회에서도 이 가격 인하 관련되어서 이제 법안 패키지를 지금 상정했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고 FDA도 수장도 바뀌었고 그 검사하는 쪽에서도 이제 약가 인하라든지 시간적인 어떤 부분들을 다 이제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으로 전면적인 이제 교체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신약 개발사라든지 미국 허가를 앞두고 있는 회사들도 이제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좀 악재로 이제 다가가는 거죠. 그러니까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뭐 현지에서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팔고 있는 게 그러니까 뭐 제네릭 정도 말고는 신약 쪽에서는 그렇게 팔고 있는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허가 받았을 때 이제 이런 부분들에 향후에 이제 미국이 약값이 세다 보니까 PBM 쪽에서도 약값을 올려서 등재를 하기 위해서 리베이트를 주기 위해서 더 이제 약가를 올리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PBM도 여기에 이제 타켓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제도 개선을 하게 되면 진입하려고 하는 신약 개발사들은 약가 선정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는 부분들이 지금 제도의 어떤 변화 속에서도 뭐 다가오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글로벌 관련되는 뭐 기사 관련되는 부분들은 여기 이제 식음료 관련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프레스코에서 뭐 키즈 식음료 티니핀과 협업하는 뭐 제품 출시 뭐 내용도 있었는데 크게 뭐 영향을 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급상으로 보시게 되면 HLB 같은 경우 시장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 지난 주말에 이제 미국과 중국 간에 이제 스위스에서의 실질적인 협상을 첫 번째 했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베넨트 이제 상무 장관은 이제 뭐 진전이 있었다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올지에 따라서 지금 이제 뭐 그 반도체 관련주라든지 테슬라 뭐 관련되는 종목이 다 이제 대부분 올랐거든요. 국내 증시도 2600선을 코스피는 회복하고 코스닥도 0.40 정도 올라가면서 수급상으로 보면 이제 그 외국인들 기관들이 매수를 주로 하면서 개인들은 매도하면서 시장 전체는 좋았는데 제약바이오는 트럼프 이슈로 전반적으로 섹터에서는 좀 소외되는 어떤 부분들을 대부분 받았습니다. 그래서 HLB 같은 경우는 분봉으로 보시게 되면 큰 흐름이 없어요. 아침에 이제 음봉 나오고 난 다음에 5만 5, 6천원, 6천원 부근에서 계속 옆으로 갔다가 정규장 마감할 때는 56,900원, 그 다음에 이제 애프터마켓까지 포함하면 57,000원, 그러니까 58,000원에서 많이 밀리진 않았습니다. 수급상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한 27억 정도 들어왔고요. 기관 쪽에서도 한 23억 정도. 그래서 수급상으로 매수가 좀 들어왔죠. 근데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는 3일 연속으로 일단 매도세 흐름이 나오면서 지금 금요일 날에는 5일 이평선 좀 시켰는데요. 오늘은 5일 이평선 가격이 57,580원이니까 여기 살짝 밑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 상한선 가격 자체가 오늘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58,900원이거든요. 그래서 58,9천원에서 많이 밀리지 않으면서 그 움직임하면서 이번 주에 사실은 항서제약이 FDA로부터 레터를 받을 이 구간에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재료 반영도가 나올 수 있는 위치를 유지해 주면서 이 흐름이 나와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수급상으로 보면 이제 뭐 공매도 쪽인 이제 모건 스탠리라든지 UBS 이런 쪽에서 좀 매도세가 좀 나왔다는 게 좀 특징들이죠. 그리고 이제 계열 종목에서는 이제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제 신주인수권 그 구 워런트 관련되는 부분들이 그 상장 폐지일이 5월 16일에요.
5월 16일이기 때문에 거래 자체가 이제 내일까지 거래가 됩니다. 내일까지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혹시나 지금 이제 행사 가격하고 지금 이제 거래 가격하고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거 없어져요. 그래서 지금 HLB 생명과학의 현재가가 오늘 13원입니다. 등락률이 64% 빠졌어요. 여기는 상한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이 부분들이 이제 종료가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약 같은 경우에도 5일선 가격 정도 부근에 유지를 좀 했고요. 테라피틱스도 5일선 가격 정도의 살짝 밑단에 좀 있죠. 그리고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원봉 흐름으로 조금 내려왔긴 하는데 거래량이 여전히 좀 작기 때문에 이 플랫형을 좀 유지해 주면서 양봉이 이번 주에 좀 나타나는지 재료의 어떤 반영도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항서제약 쪽의 어떤 기사 내용을 확인하는 어떤 흐름이 이번 주 필요하다는 부분들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